status. 네, 반갑습니다. 잡습니다. 오늘 로봇공학자 편을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편과 2편 둘 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앞서 맞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짜잔! 잡스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냥 자랑하고 싶었어요. 오렌지색이랑 검은색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 촬영할 때마다 입고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촬영하면서 느꼈던 게 일단 생각보다 로봇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 원장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움직인다는 거.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되게 멋있었던 게 뭐였냐면 움직이지 않으면 로봇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만져보면서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대표님께서 수업이 없을 때도 이렇게 틈틈이 로봇들을 좀 만드시더라고요. 그때도 저희한테 이제 만들고 계신 로봇을 보여주셨었는데 그 왜 스팟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 현대에서 만든 약간 그런 거를 모티브로 또 만들고 계셨더라고요. 뭐 그렇게랑 똑같진 않겠지만 약간 사륜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계셨는데 아마 지금쯤 다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원장님께 질문을 드렸잖아요. 학생들에게도 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원장님께서 각각 또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학생들에게는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충실해라. 왜냐면 나중에 대학 갔을 때 그 수학과 물리가 꼭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지금 하고 있는 학업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취준생들이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코딩을 좀 강조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코딩이 왜 중요하지라는 질문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께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따로. 그래서 답변을 주셨는데 두 가지 답변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설계 쪽으로는 단기간에 뭔가 경험을 쌓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몸값이 비싸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코딩 쪽이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코딩 쪽이 쉽게 진입할 수 있을 거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독학으로도 공부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래서 코딩을 추천해 주셨다는 겁니다. 대표님께서 사용하시는 툴들은 뭐예요? 라고 여쭤봤는데 인벤터, 캐드, 솔리드웍스, 퓨전 360, 팅커캐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그중에 원장님께서는 인벤터라는 설계 툴을 가장 많이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장님 그러면은 혹시라도 로봇 공학자들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원장님께 DM을 보내서 이런 질문들 해도 되나요?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거나 또는 그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별그램에 이주원이라고 치면 나오거나 원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그 학원을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직접 DM 보내셔서 한번 자문을 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공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전공이나 자격증도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을 때 대학 과정을 거쳐서 로봇공학자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려면 로봇 관련 전공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거기서 이제 관련 전공은 로봇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메카트로닉스, 그리고 기계공학과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원장님께서도 자격증보다는 실무에 필요한 프로그램 능력이나 설계 기술을 키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인터뷰 편에 나오는 이 로봇이 또 국제대회를 수상한 로봇입니다. 무려 2번이나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로봇도 무려 2대나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1편은 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체험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D 프린터로 인해서 이제 로봇 세계가 굉장히 확장이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단단해 보였어요. 그리고 힘도 되게 좋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박스가 가벼워 보이는데 사실 그렇게 가벼운 박스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힘없이 팍 밀려나가는 걸 보면서 야, 힘이 진짜 세구나. 그리고 제가 밀었는데 이제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당황했었어요. 근데 원장님께서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파는 표정이 근데 이거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스스로 일어나는 게. 그리고 이게 이제 국제대회에서 2번이나 수상한 로봇이죠. 그리고 혹시 그 뒤에 있는 로봇들 보시면 혹시 눈치채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여기 보시는 로봇들 머리가 다 비슷비슷해요. 원장님께서 도면 다 만드시는 건데 이 머리가 같은 이유가 원장님의 시그니처랍니다. 그래서 머리가 다 똑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런 헤드를 본다면 그분의 시그니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PC방에서 두들기는 그 키보드 감성 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직접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움직여 보는데 진짜 빠르네요. 저는 이거 보면서 지금 이게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딱딱딱딱 거리는 게 그냥 딱딱딱 거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직접 그 현장에서 들으면 생각보다 소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어요. 생각보다 소리가 커서 한번 놀랬고, 이 달리는 모습이 전 너무 귀여웠는데 저희 회사분 중에 한 분이 이걸 보시고 굉장히 잔망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보면서 진짜 잔망스럽긴 하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로봇 전투나 이렇게 달리기 로봇 할 때 뭐 장애물이든지 로봇에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못하면 그대로 실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일어나야지 다시 또 경기를 재개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 또 되게 흥미로웠던 게 달리는 로봇은 앞으로 넘어졌을 때와 뒤로 넘어졌을 때 모션이 달랐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와 체험편 각각 좀 마치게 됐는데요. 진짜 로봇공학자가 하는 그 로봇을 만들어 보고 이렇게 좀 체험을 해봤는데요. 좀 아쉬웠던 건 내가 이런 코딩들을 좀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혹시라도 뭐 그런 기회가 또 생긴다면 제가 다음에는 코딩으로 로봇을 한번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조금 도움이 되셨다, 아니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다른 영상을 도전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원하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 참고로 다음 주에 찍을 영상이 저는 너무 기대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올라올 영상 정말 재밌을 거니까 꼭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갈게요.